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상인을 볼게요. 상상인. 네, 황 대표가 지금 언급하는 종목들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체킹 포인트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인 한번 봐볼게요. 상상인을 먼저 보기 앞서서요.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중형주입니다. 코스닥 IT 종합 중에서도 컴퓨터 서비스 쪽의 업종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먼저 코스닥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쯤에 와 있습니다. 이쯤. 비중은 전체에서 코스닥이 0.5%밖에 차지 안 하지만 이 컴퓨터 서비스에 속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상상인 여기 보시면 14.98%,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비중 중에. 그러면 요 세 종목 정도가 한 네다섯 종목,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컴퓨터 서비스 업종을 이끌고 간다고 봐도 되겠죠. 먼저 이런 윤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식 분석을 함에 있어서 대세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종 지수인 컴퓨터 서비스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보다시피 왼쪽에 게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아래 차트가 세 차트인데요. 동시에 보면 컴퓨터 서비스는 지금 열심히 작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기 보시면 3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안착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잠깐 저항을 했다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때 모든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같이 저항을 형성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안착을 해서 좀 올라가는 쪽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얘는 보다시피 여기 400이라고 하는 그 지수 보이죠? 이 근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상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상상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요. 자, 상상인 종목은 고개를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보다시피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작년 저점을 확인하고 슬슬 머리를 들어가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인의 종목이 그동안 연봉을 한번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업종 지수가 되겠죠? 이건 업종 지수고요. 업종 지수고 종합주가 지수고 주식으로 바꿀게요. 제가 이거를 잘못 가져와서 연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상상인이 그동안 이렇게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 값이 보이는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얘가 몇 번의 상승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계속 윗꼬리를 달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렇단 얘기는 상상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은 좀 넘어가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올해 2021년 들어서 동선은 여기 10,000원을 안착시켜 주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점을 찍었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저점이었던 이 가격대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과 지금 10,000원 사이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저항,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지지대 속에 끼어 있다. 그래서 여기 5,000원,
그리고 만 원대에 끼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추세를, 흐름의 대추세를 넘어가줘서 우상으로 틀어서 만 원을 통과해줘야 주가의 탄력적으로 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5천 원을 하향 이탈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되면서 한번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900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만 원과 5천 원의 중간 사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립적인 영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월봉으로 넘어오면 아이고 자꾸 목이 메네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13년, 14년서부터 계속 높였고 작년에도 이 자리 흐름은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신 2018년서부터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이 만원 부근에서 좀 더 올라오게 되면은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원에서 12,000원 사이가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추세에. 지금 상상이라고 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위에서는 이렇게 좀 누르는 쪽이 있고요. 밑에서는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주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흐름은 뭐 변한 게 아닐까 그대로 흐름을 그려주게 된다면 구체적인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파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어지면서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멈추고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간다. 그래서 황 대표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제 고점이 높아가는 그리고 전체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 대추세 지지 그래서 우상향을 약간 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올라오게 되면 만원과 12,000원에 대한 저항이 하나 놓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7,890원인데 이 흐름을 타려고 하는 모양은 매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흐름이 이 흐름을 타고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사항을 봐야 되겠죠. 이게 갈만한 소위 말해서 매출 구조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기본적인 걸 봐야 되겠죠. 지금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본 것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그리고 흐름을 그리고 영역이 어떤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맞게 상상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어떤 재무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우량기업입니다. 중형주죠. 코스닥 IT 종합 컴퓨터 서비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38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4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될 대목이 바로 이제 이거죠. 봐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기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분석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이게 맞아가지고 주식에서 수익을 꼭 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흐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통합 솔루션 업체 이렇게 보이죠? 재무정보 볼게요. 여기서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진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1,100억에서 꾸준히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죠? 꾸준히 유지가 되죠? 영업이익과 당세 순익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난 1년 동안 잘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했어요. 웬만한 종목은 작년에 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 정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만큼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 구조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고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못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연간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4년간 어땠는가 보면,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 보게 되면 4,800억에서 4,500억, 그리고 4,500억, 이렇게 조금 주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좀 줄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얘가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추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줄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감? 그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 정도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액 구조,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의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되게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더 큰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 상황을 돌파하면서, 즉 여기를 돌파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8,6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계속 지지하장으로 교차하면서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돌파시켜 줘야지 여기 10,000원과 12,000원대를 가서 확인하고 이 대추세를 못 넘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파시켜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상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오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상상인 그룹, 상상인 계열저축은행 공개채용,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상상인 저축 7일 만에 700억 대박. 여기 이제 6월 29일 날 나왔고요. 쭉 보면, 뭐, 그다지 주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죠. 볼만한 이야기들이. 쭉 보면, 그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래서 악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봤는데,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다지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은 나름대로 꾸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황 대표의 그냥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황 대표라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대추세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기준만큼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주봉, 월봉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 빨간 선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흐름이 하회 이탈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하회 이탈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하회 이탈해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더 이상 상상인이라고 하는 이 주 종목은 어찌 보면 뭐 물론 저렇게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매를 해봐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저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여기를. 그래서 지금 7,890원인데 지금 4,750원이잖아요.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종으로 두되 빨간 선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간 선 흐름이니까 우상향으로 가면, 그러면 6,000 얼마냐면 한 6,3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7,890원이니까 6,300원이면 한 1,5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한 20% 정도? 한 15% 정도 내지 20% 정도 리스크를 끼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을.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주봉을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고요. 이대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가 6,800원 선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틀어서 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잘못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못해도 여기는 지지하면서 가야 되겠죠. 꺾이면 저항이 작용되니까. 황 대표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매매를. 왜냐하면 기준이 뚜렷해요. 적어도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기준이 뚜렷하다. 이렇게 뚜렷하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를 이렇게 저항을 받던 부분을 올려놓고 지지하고 올려놓고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응하면 되겠죠. 이런 기준이 뚜렷하고, 또한 조금 전에 봤듯이 분기 실적 내지 연간 실적이 기본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상이는 이 흐름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깬다면 얘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서 여기 보시면 10,000원과 아까 뭐 12,000원대까지 일단 저항대까지 가고 거기를 뚫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6,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입은 조금 더 밀려서 한도 상관없죠. 지금 들어가면 상관이 없고요. 그만큼 리스크를 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양쪽으로 펼쳐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목표가가 정도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잘못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비중을 줄이거나 순전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상상인 형 대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요런 점, 요런 가격대, 그 다음에 흐름 내용을 좀 참고 삼아서 좋은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